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삶은 때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는 길고 밤은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이고 한숨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괴로울까?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내 마음조차 알아주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무상과 무아를 깊이 이해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흐리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자바암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면 오늘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방송은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절에 가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알아차리면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걸음을 여러 번 내딛겠습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마음을 살피며 부드럽게 내려놓겠습니다. 무상은 거칠거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무상은 위로입니다. 꽃은 피고 지고 해는 뜨고 집니다. 기쁨은 오고 슬픔은 갑니다. 이 단순한 흐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붙잡던 손이 풀립니다. 오늘의 근심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고단함, 관계의 매듭, 돈 걱정도 모두 흐릅니다.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내 마음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쥔 손을 조금만 펴보면 바람이 드나들고 마음의 곰팡이가 걷힙니다. 법구경은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모인 것은 흩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때 자만하지 말고 나쁜 때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무상을 이렇게 연습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어제와 다릅니다. 그 다름을 마음에 담으며 말합니다. 하늘도 변하니 내 마음도 변하겠다. 점심에는 걸음을 늦추고 발바닥이 바닥과 만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감각도 변하니 내 생각도 변하겠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좋았던 일 3가지, 아쉬웠던 일 1가지, 내일의 다짐 1가지를 적습니다. 적다 보면 변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면서 하늘의 색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무거움도 어제와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를 산책하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저녁에 노트에 하루를 기록하며 내가 무엇에 감사했는지, 무엇을 놓칠 수 있는지 떠올립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유연해집니다. 이 연습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흐른다고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직장에서 잠시 책상을 떠나 복도에서 5걸음을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가족과 나눈 대화 중 따뜻했던 한순간을 떠올리고 그 순간에 감사하며 노트에 적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가볍게 만듭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말투, 표정, 생각이 달라집니다.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남편은 어제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의 자녀는 지난달의 자녀가 아닙니다. 몸 상태, 일, 마음의 날씨가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섭섭함이 줄어듭니다.
무심한 태도 뒤에 피곤함이 있고 차가운 말투 뒤에 걱정이 있으며 과한 반응 뒤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전합니다. 말과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조건이 얽혀 있습니다. 그 얽힘을 한꺼번에 판단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천천히 보면 마음은 다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이렇게 연습합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한 번 쉽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합시다. 감정을 건네되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싸움은 이겨야 끝나는 일이 아니라 멈춰야 끝나는 일입니다. 멈춤은 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상대에게 나 지금 좀 속상해라고 짧게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서도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뒤에 숨은 사정을 헤아려 봅니다. 어쩌면 상대도 피곤하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연습은 직장에서도 유용합니다.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숨을 한 번 쉬고 그는 지금 바빠서 그랬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말투를 들었을 때도 그 뒤에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런 작은 멈춤들이 관계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섭섭함의 밑바닥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적어도 이 말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기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매듭이 생깁니다. 기대의 문장을 바꿔봅니다. 당신은 왜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나요? 대신에 나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고백으로 바뀌고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생활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퇴근 후 말수가 적은 배우자, 대답을 짧게 하는 자녀, 내 공을 알아주지 않는 동료. 이 장면들마다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를 알아차리면 섭섭함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대반열 반경은 스스로의 본성이 고요하다고 전합니다. 남의 말과 표정에 내 본성을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본성 위에 얹히는 파도만 볼 뿐 바다는 잃지 않습니다. 연습 문장을 드립니다. 나는 내 기대를 알아차립니다. 나는 내 기대를 부드럽게 내려놔요. 나는 상대의 사정을 헤아려 봅니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말해보세요. 말이 끝나면 마음의 매듭 하나가 풀립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내 제안을 무시했을 때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라고 속으로 말하며 기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도 바빠서 그랬을지도 몰라라고 상대의 사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 과정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배우자가 퇴근 후 말없이 TV만 볼 때 나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구나라고 내 기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상황을 헤아립니다. 자녀가 짧게 대답할 때도 나는 더 따뜻한 반응을 기대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아이가 요즘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작은 알아차림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비교는 마음의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뉴스를 보면 남의 집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식, 집값, 승진, 자녀. 끝이 없습니다. 중화암경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경계합니다. 비교는 내 속도를 잊게 만들고 남의 속도로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숨이 차고 삶이 버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친구의 휴가 사진을 보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비교는 나를 괴롭힌다고 알아차립니다. 대신 내 삶의 소소한 순간, 오늘 아침에 따뜻한 커피, 동료와 나눈 농담,
집에서 들리는 가족의 웃음소리에 주목합니다. 이 순간들이 내 속도, 내 삶의 가치를 되새겨 줍니다. 재물 걱정도 비슷합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지출은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가계부를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이럴 때 바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째, 오늘 쓸 것과 미룰 것을 가립니다. 둘째, 중요한 지출과 습관적 지출을 구분합니다. 셋째, 작은 절약을 칭찬합니다. 절약은 마음을 좁히는 일이 아니라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필요와 욕심을 가르고 감사와 만족을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신 횟수를 돌아보고 한두 번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신 날을 떠올립니다. 그 작은 절약을 잘했어라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며 이번 달은 전기요금을 조금 줄였네라고 기록하며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재물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합니다. 감사 노트는 간단합니다. 오늘의 햇빛, 따뜻한 국 한 그릇, 안부를 물어준 한 사람. 3줄이면 충분합니다. 적다 보면 부족이 아니라 충분히 보입니다. 화엄경의 연기사유가 생활이 됩니다. 내가 누리는 작은 인연들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여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끝에 노트에 오늘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을 나무라고 적습니다. 이 작은 감사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감사 노트를 더 깊이 실천하려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오늘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동료가 건넨 작은 도움, 길에서 만난 강아지의 꼬리 흔들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본 석야. 이런 순간들을 적으며 내 삶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연습은 비교와 부족의 늪에서 나를 꺼내줍니다. 지식은 가볍게, 실천은 꾸준히.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호흡 수행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3번 크게 하품하고 허리를 펴고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안정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쉬며 놓아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호흡을 셉니다. 생각이 새어 나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성공의 기준을 낮춥니다. 오늘 열호흡이면 충분합니다. 호흡 수행은 바쁜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작 전 1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5번 깊게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이라고, 내쉬며 평온하다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고요하게 정리해 줍니다. 행선은 걸음 명상입니다. 집안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발 뒤꿈치, 발날, 발가락이 바닥을 만나는 감각을 느낍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한 걸음이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다음 걸음에 또 한 걸음. 생각은 흐르고 몸은 현재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사무실 복도를 오가며 5걸음만이라도 천천히 걸어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행선을 더 자주 실천하려면 하루에 한 번, 예를 들어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을 5분간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발이 땅을 밟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순간이 됩니다. 연불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줍니다. 나무 아미타 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속으로 되뇌어도 됩니다. 소리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하루 3-4번 짧게라도 하면 흩어지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나무 아미타불을 5번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자비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부드럽게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애썼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마음이 걸리는 사람에게 당신도 평안하기를이라고 빕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날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침묵도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 명상을 할 때
먼저 나 자신에게 오늘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라고 말하고 가족에게 그리고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에게 평안하기리라고 조용히 빌어봅니다. 일과표를 제안합니다. 아침에는 열호, 오전에는 물 한 컵, 점심에는 행선 3분, 오후에는 감사 한 줄, 저녁에는 자비 명상 3문장, 잠들기 전 연불 서너 차례.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면 마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일과표를 실천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창문을 열고 호흡을, 점심 후 복도에서 걸음 명상을, 저녁에 감사 노트를 적는 루틴을 만들어 봅니다. 이 루틴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일과표를 더 구체화하면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번 호흡하며 안정합니다를 되뇌입니다. 오전 10시에 책상에서 물 한 컵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점심 후 일시경 사무실 근처를 3분간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오후 4시에 노트에 감사 한 줄을 적고 저녁 8시에 자비 명상을, 잠들기 전 10시에 연불을 합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차분히 채웁니다. 건강은 마음의 집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합니다. 천천히 가자, 무리하지 말자. 이 말을 들으면 지혜롭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숨을 통증 쪽으로 보냅니다. 들이마시며 통증을 알아차립니다 라고 말하고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아도 저항이 줄고 고통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뻐근할 때 의자에 앉아서 5번 깊게 호흡하며 통증 부위에 집중합니다. 들이마시며 이 통증을 알아차린다고, 내쉬며 긴장을 내려놓는다고 말합니다. 이 연습은 통증을 완화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저항을 줄여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관계에서는 경계를 배웁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존중의 거리입니다.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마음으로는 당신도 평안하시기리라고 빕니다. 가족 안에서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말은 짧게, 표정은 따뜻하게, 기다림은 길게. 오늘은 표정만 따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기다림을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퇴근 후 말없이 있을 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려줍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어땠어? 라고 짧게 묻습니다. 상대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 기다림이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날카롭게 말할 때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한 발 물러섭니다. 이 경계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과거는 그림자이고 미래는 그림자입니다. 현실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몸, 지금의 마음. 여기에 머물면 괴로움이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대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비교를 내려놓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 밤이 평온하기를 빕니다. 내일 아침이 가볍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부드럽기를 빕니다. 이 말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의 말로 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